네, 따라오시면 합격합니다. FM 수능술의 신재호입니다. 오늘은 수능술 3개명, 순수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시다. 첫 번째, 논술의 구조를 이해하라. 어려운 논술 문제, 구조조차 잘 모른다면 접근할 때 쉽지가 않겠죠. 근데 구조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대응 문제의 구조입니다. 이렇답니다. 논지를 각각 제시문과 하나씩 연결지어 푼대요. 이런 거랍니다. 이렇게 긴 제시문이 있을 때 첫 번째가 1번에, 3번에, 2번에, 5번에 연결되는 문제 구조입니다. 근데 친구들, 이런 문제 구조는 접근할 때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제시문을 다 읽고 또 문제를 풀면서 또 제시문을 보고 이렇게 풀까요? 아니, 이런 문항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딱 봤을 때 제시문에 정의, 성질, 정리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문제를 먼저 보고요. 이 문제의 교수의 의도를 찾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런 문제의 구조가 바로 뭐라고요? 대응 문제의 구조야. 어떻게 한다? 딱 봤을 때 성질, 정리, 정의가 쫙 나열되어 있다면 제시문이 먼저가 아니라 문제를 보고 의도를 파악하자.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의 구조, 도미노 문제의 구조입니다. 거의 90%의 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야. 그런데 얘는 한 가지 형태가 아닙니다. 제시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대학들이 연대, 한양대, 세종대학들은 제시문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대학들도 논제의 연계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볼게요. 1번 논제를 풀고요. 여기서 만든 시간의 명제 따위를 2번에 이용해서 풀고요. 1, 2번 결과를 이용해 3번을 풀고요. 전부 다 이용해 4번을 푼다. 이런 게 바로 도미노 문제의 구조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구조를 2개로 얘기했지만 보통의 문항들은 이 2개가 혼합된다 보시면 돼요. 크게 얘기해서 대응 구조 안에 도미노 구조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1번을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의도로 파악해서 풀고요. 2번을 이 결과로 풀고요. 1번을 통해 3번을 푸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다시 이 의도를 제시문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더 쉽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안 풀리면 앞에 논제를 보고 안 풀리면 제시문을 통해 의도를 파악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도를 파악해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논술을 읽긴 하지만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가 답이긴 한데 문제 푸는 아이디어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런 의도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다. 의도를 어디에서? 제시문과 앞에 논제에서 파악한다. 그리고 1번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야. 근데 실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봐야 이해했을 거니까요. 제시문 내용의 사이값 정리, 미분을 통한 개형 파악 아이디어 들어있다고 할 때 다 이미 알고 있잖아. 사이값 정리는 근의 존재 판정 아이디어시고요. 이거는 개형을 파악한 아이디어야. 출제 의도를 준 겁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데 문제 이해할 필요 없어요. 패스. 일단 봤더니 맨 아랫줄에 오직 한 번 존재한다. 근이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푸는 건 좋은데 갑자기 식이 굉장히 쉽네. 1차 함수 1차 함수 연립했더니 근이 한 개 존재하네. 만난다. 끝. 하면 답만 배점되는 것이지 위에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배점될 수가 없어. 왜? 의도가 안 나왔잖아. 뭐였는데? 사이값 정리와 개형 파악 아이디어가 안 나왔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의도가 주어지면 의도를 파악한 걸로 쓴다는 게 중요해. 논술은요. 즉 우리는 이렇게 답안을 써야 됩니다. FT, GT를 정의해주고 사이값 정리 패턴이죠. 이런 것들은 다 유형편 때 배울 거야.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양끝값들을 대입해서 양수음수를 확인한 다음에 미분을 때렸더니 값이 음수이므로 감수함수야. 근은 존재할 텐데 사이값 정리 때문에 감수함수니까 근은 한 개밖에 없겠지. 이렇게 서술을 해야지만 완벽한 배점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채점제를 배려한 서술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출제자와 채점자가 같은 분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채점자가 채점을 하고요. 동점이 나온다면 그제서야
교수님이 동석하시고 채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점수가 동점자가 안 나온다면 채점자에 의해서 끝날 수 있겠지? 합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채점자가 해야 할 채점지가 너무나 많잖아. 그러므로 채점자가 내 답안을 친절하게 꼼꼼하게 본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 전에 어떻게 더 친절한 서술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딱 봤는데 식만 써 있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야? 이런 거죠. 내가 친구 노트를 봤을 때 친구 노트를 보고 이해하기 쉽나?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관점이야. 우리 채점자들이 내 답안을 봤을 때 식만 써 있으면 뭘 구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어디에서 튀어나온 건지 알 수가 없으므로 호흡이 긴 문항인 논술들은 구할 때마다 뭘 구하는 건지 간략하게 써야 됩니다. 미분을 이용해 개형 파악하도록 하자. 이런 거죠. 뭘 이용해 뭘 파악하도록 하자. 이런 건 써주라고요. 이제 뭘 구하자. 이렇게 말이죠. 이건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야? 논제 1번을 통해서 구한 결과다. 이런 출처를 써준다는 뜻입니다. 제시문 가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이런 내용들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 문제는 분명히 무엇을 보이셔야 할 거야. 근데 식만 써놓으면 이건 논술 답안이 아니잖아요. 이 식이 뭘 의미하는 건지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즉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것을 보이자 쭉 적어주고 논제일 결과에 의하여 이게 나왔고요. 일 이용해 이게 나왔는데 따라서 얘는 증가하게 돼 있어 라고 써야지 배점 될 수가 있겠죠. 즉 첫 번째 구조를 파악하고 두 번째 의도를 확인하고 세 번째 채점자 배란 서술을 한다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공부할 때 사용하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FM순논술의 신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